여행을 상상하는 예술적인 시간, 여행 상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여행 중 미술관과 음악 공연을 사랑하는 미슐랭이고요. 지난 겨울에 동유럽과 발칸을 여행했던 실전 후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쪽집게 카톡 가외로 여기 꼭 가라, 저기 꼭 들러라 하고 알려주셨던 여행거회 선생님 라스트라다님 나와 계십니다. 진도부리 안녕하세요, 라스트라다입니다. 이건 또 무슨 나라 말입니까? 이번에는 네. 폴란드 말로 인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말로 도브리가 좋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폴란드 말의 인사는 그러니까 데이가 앞에 붙어요. 그래서 데이 굿이에요, 영어로. 그래서 진도부리 해봤습니다. 또 네. 미슐랭님이 또 폴란드 다녀오셨잖아요. 이번에. 그렇죠. 네. 네, 폴란드 얘기 꼭 합시다.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지난번과 지지난번 에피소드에서 그 코소보, 알바니아, 보스니아 뭐 이런 나라들을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춥고 황량한 겨울에 그렇게 네. 전쟁 흔적이 많은 나라들을 다니다 보니까 어땠겠어요? 제 마음이 너무 가난해진 거예요. 막 네, 돌덩이처럼 무거워지고 네, 네. 몸도 막 돌덩이처럼 무거워지고 네, 만성 피로 때문에 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잖아요. 그렇죠. 미술관과 박물관이 저희 것임이죠. 네, 그렇죠. 이거 왠지 그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그렇죠. 말씀, 성경 말씀 같은데. 우리가 어릴 때 성경을 열심히 읽었죠. 네. 그래서 제가 마음이 가난한 여행자가 돼서 미술관과 음악 공연을 열심히 봐야겠다. 좀 너무 괴롭다. 네. 이러고 있던 차에 세르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로 넘어간 거죠. 네. 근데 정말 적과 꿀이 흘러가지고 제가 좀 치유가 됐는데요. 네. 거리에 나갔는데 그냥 건물들이 다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아름답죠, 베오그라드. 네. 그리고 구글 맵을 보니까 미술관이 정말 한 집 건너 한 집이라고 할 만큼 너무 많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굉장히 성실한 여행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아침 10시에 나갈 수는 없죠. 미술관이 아침 10시에 열지만 저는 아침 8시부터 하루를 꽉 채워서 쓰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평상시에도 그렇죠. 네. 평상시에는 안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아침에 박물관이 문을 열기 전에는 어디 길거리나 아니면 언덕 위에 있는 뭐 요새 이런 거 보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아침 8시에 나가서 칼레 메그단 요새를 봤어요. 근데 여기 정말 좋더라고요. 굉장히 멋지죠. 거기서 내려다보는 베오그라드의 모습. 네. 그래서 여기 갔다가 커피 한 잔 마시고 이제 민속학 박물관에 갔는데 어머 여기 무료라는 거예요. 와. 그래서 너무 좋아서 2시간 동안 열심히 보고 그다음에 미술관을 갔어요. 네. 근데 직원들이 너무 말쑥하고 너무 친절한데 또 무료라는 거예요. It's free. Go on. 왜요? 저도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 나라 왜 이러는 거야? 왜 계속 무료야? 그래서 물어보니까 여기가 그 국가미술관이 아니고 무슨 재단에서 하는 사립미술관이다. 그래서 사회에 환원하는 자원이다. 근데 그림도 좋고 건물도 너무 좋고 라틴 음악을 또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살살 스텝을 밟으면서 미술관을 보다 보니까 좀 힐링이 됐고요. 그러면 그 베오그라드 때문에 굉장히 세르비아에 대한 인상이 굉장히 좋았겠네요. 처음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직원들도 제가 되게 좋았다고 했는데 나와서 보니까 세르비아 사람들이 다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제가 세르비아 가기 전에는 세르비아 사람들에 대한 인상이 왠지 편견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 욕을 하니까. 왜냐하면 그 바로 옆 나라 보스니아 앤 헤르체고비나의 수도 그 사라예보 중심에 도서관이 하나 있는데 그게 원래 시청 건물이었나? 굉장히 멋있고 웅장한 건물인데 그게 전쟁 와중에 세르비아에서 거의 다 망가뜨려가지고 그렇죠. 그걸 재건하느라고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그걸 재건하고 나서 도서관으로 쓰고 있는데 그 입구에 딱 새겨놨어요. 큰 글씨로 Don't forget. 세르비아 저 전쟁 범인들 저 잊지 말자. 전범자들을.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 제가 갔던 모스타르 그 오래된 다리 양옆에도 Don't forget. 또 잊지 말자. 막 이 사람들은 틈만 나면은 돌에 새겨 놓는 거예요. 인간들 절대로 잊지 않겠다 우리가. 그리고 이제 제가 코소보에서 묵었던 숙소의 주인 영감님도 저 유고슬라비아 시절에 그 세르비아 놈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했다고 그렇게 욕을 하시고 저도 이제 세르비아주의.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뿔 달리고 꼬리도 있는 이상한 도깨비들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역시 가해자들은 오히려 더 세련되고 착하고 여유로워 보이죠. 역사의 아이러니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런데 또 세르비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피해자라고 해요. 왜요? 왜냐하면 그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시내에 있는 또 그 다리도 많이 폭격을 당했거든요. 베오그라드도 사실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나토 공군에 의해서. 그런데 이제 뭐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가
그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여행자에 대한 약간 편견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인도 같은 데 가서 보면 네. 이스라엘 여행자들 맨날 마리화나 하고 네, 있고 네. 뭐 너무 밤새 파티를 해서 시끄럽고 그러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고 좀 안 좋은 인식이 있는데 근데 또 개별적으로 또 만나보면 또 좋은 친구들도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그런 이제 편견이 있는데 막상 보니까 또 세르비아 사람들도 굉장히 뭐 개별적으로 보면 아주 친절하고 자상하고 거기다가 잘 놀아요. 잘 놀고. 그게 너무 네. 좋은 거죠. 딴 나라 사람들은 조금 좀 네. 무뚝뚝하기도 네, 하고 네, 뭐 네. 그러는데. 예. 그래서 이제 이 미술관을 사립 미술관을 본 다음에 네. 어디 갔을 것 같습니까, 제가? 어디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또 미술관을 갔어요. 와 정말 그 마음이 너무 가난해서. 미술관과 미술관이 저희 네. 것임이요. 라는 그렇죠. 그런 말씀 같네요. 네. 네네. 요거는 계획했던 거는 아닌데 네. 길가를 지나가다가 이 건물 왜 이렇게 고풍적이야? 네, 깜짝 놀라서 보니까 간판이 있는 거예요. 헤리티지 하우스 뮤지엄. 그래서 오래된 네. 건물을 미술관으로 개조한 네, 거죠. 네. 네. 근데 거기 유리문 사이로 딱 보니까 네. 굉장히 힙하게 차려입은 언니들이 건들건들 막 수다를 떨면서 껌을 짝짝 씹으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 언니들하고 왠지 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네, 네. 들었고. 근데 딱 보니까 12시 오픈이라고 써놓은 네. 거예요. 근데 그때가 11시 반. 네. 그래가지고 혹시 문을 살짝 열고 네. 혹시 문 열었냐 물어보니까 네. 이 언니들이 12시 오픈인데 1층 열어줄게 하면서 뚝 열어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11시 반부터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아메리칸 팝 아트 전시회였고 우리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봤던 앤디 워홀 네. 그런 사람들 작품들이 쫙 네네. 있는 거죠. 굉장히 좋았는데 또 충격적인 게 네. 미술관 음악치고는 너무 힙하고 네. 그런 음악을 틀어놨더라고요. 네. 게다가 또 하나의 충격. 따뜻하게 난방을 해놨어요. 이게 기본인데 그죠? 한국에서는 기본인데 네. 그 터키만 해도 네. 그 추운 겨울에 네. 막 영하도 되고 밖에 눈이 네. 쌓여 있는데 네. 창문이랑 문을 다 열어놨어요. 근데 거기는 수백 년 된 아니 수천 년 된 네. 로마 유적이 그대로 네. 남아 있는데 그거를 네. 그냥 실온에 보관하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충격을 받았고 네. 또 하나의 충격은 여기 화장실이 몇 개씩이나 있고 네.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거 이것도 한국에선 당연한데 기본이죠, 네. 이 뭐 코소보랑 이런 데 다니다 보니까 화장실 네, 없거나 네, 네. 너무 더럽거나 네, 네. 그래서 세르비아에서 자꾸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남쪽에서 힘들었던 것들을 그렇죠. 세르비아에서 많이 이제 보상을 받으셨네요. 네, 네. 네. 그래서 세르비아가 더욱 좋게 기억이 되고 네. 이제 여기를 나와서 정교회를 잠시 구경을 하고 국립역사박물관을 갔는데 네, 네. 여기는 너무 내국인을 위해서 네, 막 해놔가지고 그렇죠. 네, 영어도 하나도 없고 네. 그래서 별거 없었으니까 청취자 여러분들은 안 가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유명한 식당에서 케밥을 먹고 오후에 뭐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보니까 선택지가 네. 3개로 정해졌어요. 그렇죠. 네. 티토 무덤이 하나고 네. 그다음에 니콜라 테슬라 박물관. 네. 그다음에 이 동네에서 가장 크다는 정교회. 네, 네. 저는 여기서 고민을 했었는데 네. 그 라스트라다님 같으면 어디 가시겠어요? 저는 저도 사실 그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요? 어디를 여기를 두고 어디를 갈까 하다가 처음에 이제 테슬라 박물관을 한번 가볼까 하다가 제가 이공계가 아니잖아요. 이공계라고 해서 이런 데 가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래도 이공계 분들이 아무래도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실 니콜라 것 같으니까. 테슬라는 일반 물리학 개론에서 보는 걸로 충분하고요. 그래요. 이런 데까지 가서 보고 싶지 네. 않습니다. 어쨌든 네. 그래서 이분은 제가 이제 그 명성을 아는 걸로만 세르비아의 그 베오그라드 공항 이름이 니콜라 테슬라 에어포트잖아요. 그렇죠. 그거 정도 아는 거로 만족을 하고 저는 이제 그 유고슬라비아 시절에 그 대통령 티토의 무덤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르비아 정교회를 갔었죠. 왜냐하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 8, 90년대에 좀 약간 동유럽 공산주의, 사회주의 시절에 대한 약간 이상한 그 향수가 있으시죠. 로망과 향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티토라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싶어서 이제 어렵게 구글맵을 보고 대중교통을 타고 버스를 여러 번 갈아탄 것 같아요. 기억으로. 그래서 이제 티토의 무덤에 갔더니 처음에 이게 제가 혹시 잘못 찾아왔나 생각을 했어요. 너무 초라해서? 너무 소박해서. 그래서 그 티토의 무덤을 있는 그 건물의 이름이 뭐냐면 하우스 오브 플라워예요. 꽃의 집이에요. 이름이 참.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하우스 오브 플라워 안에 들어가면은 아주 작은 그냥 그 바닥에 그 꼭 우리나라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 김해 봉화마을에 보면은 바닥에 그 비석을 해놓은 것처럼 딱 그 정도 크기보다 더 작은 거기에 딱 티토의 그가 누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안장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미이라 이런 거는 아니고요. 아니죠. 그거는 이제 레닌. 네. 그건 러시아의 레닌.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의 호치민. 그런 이제 그 공산주의자의
지도자들의 무덤에 비해서 너무나도 소박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품이었기 때문에 정말 그 유고슬라비아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민족, 언어, 종교가 다 다른 언어는 같죠. 그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화합을 잘 할 수가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또 정교회에 좀 관심이 많아서 왜요? 그냥 정교회 그러니까 기독교 쪽으로 다시 좀 돌아봐 보고 싶은데 어릴 때 집사님 아들로 그 신실한 기독교 그렇죠. 신앙 속에서 자라셨죠. 때까지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개신교나 가톨릭보다 이제 요즘은 그 동방 정교라고 하죠. 그리스 정교, 뭐 세르비아도 정교가 있으니까 세르비아 정교. 여기 마음이 끌리더라고요. 근데 정교회를 가서 보면은 예배를 보면 참 재밌어요. 또 그러니까 정교회 예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단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예배 그러니까 이런 성당에 가면 의자가 없더라고요. 의자가 없어요. 네, 서서 하죠. 맞습니다. 예. 맞구나. 예. 첫째는 다 서서 예배를 보고 그래서 옆에 의자가 있는 거는 정말 이제 서 있기가 힘든 그러니까 그 이제 어르신들 그러니까 노인들을 위해서 하고 그다음에 그 정교회에서는 그 성가를 많이 부르거든요. 맞아요. 너무 좋아요. 그거. 너무 그게 안에 그 정교회 성당하고 보면 돔이 막 높고 그렇죠. 이러니까 소리가 쫙 울리잖아요. 쫙 울리고. 그게 또 그 정교회 교회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은 실내 들어가면 천장에 지붕에 이제 돔을 만들죠. 그래서 그 돔에다 성화를 이렇게 모자이크로 해놓은 게 그게 이제 정교회 그 성당에 러시아부터 뭐 저기 터키의 뭐 터키 이스탄불의 소피아까지 이제 같은 원리거든요. 그다음에 또 가만히 보면은 교리는 좀 복잡해서 잘 모르고 이 성호를 긋는 게 달라요. 맞아요, 아시죠? 맞아요. 예. 가톨릭과 정교회는 서로 반대 방향, 아래 위는 똑같은데 좌우를 반대 방향으로 서로 긋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발칸 지역 여행하면서 이제 꼭 그 지역마다 정교회 성당은 꼭 다 가봤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예배를 볼 때 일요일날 예배 볼 때 뒤에서 가만히 서 있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부르는 성가를 들으면은 굉장히 영혼이 맑아지는. 영혼이 맑아지면 또 맥주 드시러 가시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맥주 안 마셨고요. 예, 저는 요 세 군데 중에 어디를 갈게요? 미슐랭님은 테슬라 박물관은 안 가셨죠? 왠지 안 가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 세 곳 다 포기하고요. 또 미술관을 갔어요. 정말 그 심령이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가 사실 그러면 좋겠는데 제가 이과적이어서 세 군데 교통 맵을 보니까 다 가기 힘든 거예요. 엄청 춥고. 그래서 그냥 근처에 있는 구글 평점이 너무 좋은 미술관이 있어서 그냥 미술관으로 간 거죠. 실내고. 저 너무 솔직하죠. 가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저택이고요. 근데 깜짝 놀란 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뭐 앉아서 막 커피를 마시고 케이크를 먹고 있고 그 작품들 사이에서. 그리고 큐레이터가 너무 캐주얼하게 친구처럼 막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이렇게 왜 화기애애하지? 그리고 여기도 음악이 나오는데 여기도 막 힙한 음악. 그렇죠. 여기 이제 그 세르비아가 이제 발칸 음악이 원래 칩시 음악 더하기 발칸 민속 음악이 섞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음악이 대중음악 자체가 들어보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미술관에서 음악을 틀면 클래식 이런 거 틀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춤춰도 될 것 같은. 그래서 이제 제가 음악이 너무 핫해가지고 또 심령이 치유가 돼가지고 그림을 보면서 혼자 막 너무 좋아하고 있는데 저기 끝에 이제 왜 웃으세요? 아니 갑자기 치유가 됐다고 하니까 그 끝에 있는 그 노신사가 굉장히 멋있는 노신사가 갑자기 마르코하고 직원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저기 그 아시아에서 온 마담한테 가서 저분도 설명을 좀 해줘라. 혼자 그림 보고 있지 않니? 다른 분들은 다 세르비아 말로 설명을 듣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마르코 청년이 저한테 와서 영어로 영어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림을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면서 뷰티풀 계속 감탄을 연발하고 사실 제가 궁금했던 건 저 노신사가 누구일까. 그래서 조금 분위기 봤다가 이제 저분이 누구시냐. 혹시 귀족이 아니냐. 너무 멋있다. 그리고 이 미술관에 들어올 때 입구에 큰 가족 사진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 다 너무 귀족적이고 이제 거기 들어간 분이니까 귀족이 아닐까 생각을 한 거죠. 그랬더니 마르코가 웃으면서 뭐 거의 그런 급이다. 그러면서 이 집은 1890년에 지었고 여기서 저 가족들이 3대째 살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이분은 2층에 살고 있다. 뭐 그런 거를 물어봤었고요. 그러다가 이 노신사랑 또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분이 이제 미슐랭님이 또 궁금해서
아니요, 제가 이분한테 말을 네. 그래서 네. 이제 나도 그럼 이제 저는 항상 관찰을 하잖아요. 네. 나도 그러면 자연스럽게 커피를 한 잔 사서 마시면서 자리가 없는 척하고 저분 옆에 앉으면 되겠다. 네. 예, 전략을 세워서 네. 예, 성공했고요. 옆자리에 앉아서 이제 저보고 이제 어디서 왔냐. 그래서 이제 코리아라고 하니까 오 코리아 하면서 Do you know 캥남 스타일이 아니고 예, Do you know 무슨 쉽 하는 거예요. 네. 아니 배라니? 네. 무슨 배? 네. 혹시 거북선? 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구글에서 거북선을 찾아서 보여드렸더니 오 이거 맞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죠. 무슨 세르비아의 미술관에 가서 거북선을 얘기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자기가 볼 때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배고 막 서양보다 월등히 나은 배인데 이게 어떻게 하면서 막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시더니 그다음에 질문이 뭐였겠어요. Do you know 싸이? 네. 근데 Do you know 수미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조수미죠. 이분이 어떻게 소프라노 조수미를 아시나 교양이 있으시는 분이시네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너무 예술을 사랑한데 그러니까 귀족적인 집안이죠. 예술뿐만 아니라 거북선을 안다는 말은 이제 뭐 세계 전쟁사나 세계 해전사 그렇죠. 이런 데 좀 약간 덕후적인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책도 정말 많이 읽으시고요. 그래서 이분이 예술을 사랑해서 예술 사랑하다 보면 도자기에 빠지게 되고 도자기를 사랑하면 일본과 중국 도자기를 사랑하게 되는데 이분이 계속 덕질을 하다 보니까 한국 도자기가 제일 아름답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 얘기를 안 해가지고 계속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는 오해를 좀 하시더라고요. 이런 좋은 게 많으니까 한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대학을 나오면 바로 취직이 되지 않냐. 우리도 안 그런데 하니까 깜짝 놀라시면서 세르비아는 너무너무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 마르코를 봐라. 제가 인류학이랑 민속학이랑 둘 다 석사를 받았는데 취직이 너무너무 안 돼서 자기가 정말 쥐꼬리 같은 비참한 월급을 주는데 여기서 일을 하고 있다. 제가 마르코를 보니까 불쌍한 게 이 관장님이 멋있는 분인데 또 갑질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계속 마르코 부르면은 열정페이, 열정착취. 그럼 마르코가 정말 기다시피 너무 눈치를 보면서 아무튼 이 세르비아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갑자기 한국이 막 좋아집니다. 갑자기 우리가 요즘 말하는 국뽕이 좀 차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헬조선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 그때 제가 이 얘기를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라스트라다님이 사실은 헬 세르비아, 헬 보스니아라고. 실제로 우리가 193개국이 있는데 사실 우리 대한민국보다 좀 위쪽에 위치한 뭐 여러 가지 삶의 질이라든지 그런 순위를 보면은 한 20개 정도밖에 없어요. 뭐 정말 많으면 30여 개. 그래서 우리 뒤로 한 160개 정도의 국가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항상 뒤를 안 돌아보고 앞만 보다 보니까 그런 거지. 실제로 유럽이라고 하더라도 그 동구 발칸에 가보면은 뭐 정말 그 실업 문제부터 젊은이들이 정말 거기도 그 탈출구가 정말 없어요. 헬이에요. 헬. 제가 봤을 때 거의.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관장님한테 이제 인사를 하고 나오려고 그 헝가리랑 폴란드에 이제 갈 예정이다 했더니 거기 정말 고급 문화라고 가서 즐기라고 축복을 해주시면서 저한테 선물 받으셨으니까 이분도 답례를 하시더라고요. 마르코 하면서 커피 한 잔 더 가져와 하고. 보상은 또 마르코한테. 그러니까. 그리고 케이크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먹고 이제 나왔는데 이제 시간 다 끝났어요. 니콜라 테슬라 박물관, 티토 묘지, 정교회 안 가도 돼요.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 밤에. 뭐 해야 될까요? 그럼 뭐 그 정도면 뭐 낮에 볼 만큼 다 보셨네요. 뭐 주요 항상 그 뭐 유적지는 자기 개인 관심사에 따라서 다르게 그러니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밤에 뭐 하셨습니까? 제가 이때 좀 환전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럼 이 돈을 다시 유로로 바꾸면 괜히 수수료나 떼고. 그렇죠. 이건 다 먹어서 탕진을 하자. 근데 마침 그 생각을 왜 했냐면 론리 플래닛 가이드북에 보니까 세르비아가 정말 놀고 먹기 좋은 곳이란 말이에요. 여름에 갔으면 그 강 위에 다뉴브 강. 그렇죠. 바지선 위에 다 나이트 클럽이고 막 재즈 클럽이고. 그렇죠. 수상 식당, 수상 클럽, 수상 뭐 그런 거 많이 하죠. 론리 플래닛에서 이렇게 써놨죠. 세르비아 사람들은 육지 위에 바와 나이트 클럽을 다 만들지 못해서 물 위에도 세웠다. 굉장히 멋진 표현이네요. 와닿죠. 땅이 그러니까 그 나이트 클럽 그 서울 땅이 부족해가지고 그렇죠. 이미 너무 다 차 있기 때문에. 근데 겨울에는 뭐 다 문 닫았어요. 근데 이제 강변에 창고를 개조한 그 건물들이 있는데 거기에 통유리에 막 그 천정도 높고 굉장히 힙한 레스토랑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커피도 마시고 뭐 유명한 이태리 식당도 갔는데
정말 이태리 그 맛이었어요. 오, 네. 네. 그래서 네. 이것저것 먹고 세르비아 와인도 먹고 해서 돈을 다 탕진을 했고요. 네. 근데 이제 세르비아 얘기를 마치기 전에 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세르비아 들어가기 직전에 코소보를 가시면 안 됩니다. 아, 그렇죠. 네. 그때 이제 처음에 과외에서도 말씀해 주셨죠. 네네. 그게 이제 이런 관계가 몇 나라가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쿠바 도장이 있으면은 여권에 미국을 못 가고 그다음에 요새는 뭐 이란 중동 도장 있어도 미국 못 가고. 그거는 아예 이제 비자를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란하고 수단하고 시리아하고 이라크 4개국 그다음에 이스라엘을 방문하면은 그 옆에 또 중동 이집트에서 옛날에 다 거부를 했거든요. 그런 관계처럼 어쨌든 세르비아에서는 코소보를 자국 영토로 생각을 하고 코소보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코소보 도장을 찍고 세르비아로 들어오는 걸 이제 허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슐랭님은 이번에 알바니아로 우회를 해서 올라가셨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헝가리로 갔고요. 네. 헝가리에 도착하면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또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 근데 그레이드 한번 안 주십니까? 아, 그레이드 왜요? 아니 제가 이거 과외 해드린 거 그레이드 아니에요? 헝가리 그레이드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네, 진짜 네. 그레이드 했어요. 네. 네. 하지만 스튜핏도 있습니다. 아, 네. 네. 긴장하시고요. 네. 네. 첫 번째 충격은요. 네. 부다페스트에 내리니까 버스 터미널이 너무 크고 그렇죠. 현대적이고 네. 번듯한 네. 건물인 거예요. 네. 거기다가 대중교통 티켓을 신용카드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지금까지 다른 나라들은 다 버스 안에 타면은 차장이 네. 동전 갖고 와가지고 막 거슬러주고 네. 그랬거든요. 네. 네. 그래서 놀랬고 두 번째는 구글맵 저는 당연히 구글맵 안 될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네, 구글맵에 네. 대중교통이 연동이 안 돼 있을 줄 알았는데 네.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가지고 구글맵 보고 편안하게 네. 저희 숙소까지 갔었고요. 네, 네. 세 번째는 구시가지랑 돌아다녀 보니까 관광 자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굉장히 많죠. 네, 네. 마차시 성당 들어가서 제가 네. 압도되는 경험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보통 다른 뭐 성당이랑 이런 데는 규모가 크다든지 네. 뭐 아니면 프레스코아가 너무 멋지다든지 이런 네. 거였는데 여기는 제가 은은하게 황금빛이 나는 노랑 계열색 그 색깔이 너무 아름다웠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네. 우아한 꽃무늬가 또 다 새겨져 있어요. 네, 네. 와 이런 거는 내가 본 적이 없다. 네, 네. 이거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이제 마차시 성당이 보면은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왕궁 언덕 위에 있는 성당이잖아요. 굉장히 오래된 성당이에요. 거의 한 700년 정도 된 성당이고, 그다음에 헝가리 역대 왕들의 대관식이 열렸던 성당인데, 그 내부가 들어가 보면은 이제 다른 유럽의 고딕식 성당과도 많이 비슷하지만은 또 내부 지금 보고 감동을 받으신 그 특유의 노란 빛깔이 띠는 그 그림이 있어요. 굉장히 아름답고. 그다음에 이제 헝가리 하면은 칼루차라고 하는 특유의 꽃무늬가 있거든요. 아, 그게 또 이름이 있구나. 칼루차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예. 자수도에 또 쓰고 뭐 여성들의 옷, 그다음에 심지어 먹는 쿠키에도 칼루차 문양이 들어가요. 예, 헝가리 도자기 뭐 찻잔 이런 데 너무 우아해요. 너무 우아하죠. 네. 네. 그래서 부다페스트에 가니까 올라갈수록 더 좋아하시네요. 이제 세르비아에서 부다페스트 올라가니까. 네. 그리고 부다페스트에서 정말 좋았던 게 네. 그때 과외편에서 공연을 많이 봐라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제가 4박을 했는데 네. 3박을 공연을 본 거예요. 그렇죠. 두 번은 리스트 네. 음악원. 프란츠 리스트가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렇죠. 네, 프란츠 네, 네. 리스트 맞죠? 네, 프란츠 리스트인데 이제 그게 영어식이에요. 그러니까 네. 어떤 거냐면은 프란츠 리스트 하면은 민영리예요. 사실은 리스트 프란츠인 거죠. 네네. 네, 민영리인 거죠. 네. 어쨌든 프란츠 리스트 영어식으로. 네. 그래서 그 과외를 잘 기억을 하고 네. 부다페스트로 들어가는 버스 안에서 이제 네. 사이트를 다 뒤져가지고 예약을 했는데 네. 리스트 음악원에서 하는 공연이 자리가 딱 2개 남아서 네. 예약을 했는데 제목이 미식가를 위한 와, 낭만주의였어요. 왠지 미슐랭님을 위한 음악회 같습니다. 제목 자체가. 그래서 네. 어머 이건 꼭 가야 해 네. 하고 갔는데 요거는 뭐 그냥 네. 뭐 재밌다 이런 거였고요. 세 번째 날에 네. 이제 또 간 거예요. 요 네. 날은 드보르작의 성모애가. 네. 근데 제가 여기 왜 끌렸냐면은 헝가리 국립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얼마나 세계적으로 유명합니까? 그렇죠, 네. 그것만 있어도 가겠는데 네. 헝가리 국립 합창단 네. 이게 네. 동시에 한 무대에 나온다는 네, 거죠. 네. 어머 이건 꼭 봐야 해. 네. 하고 표를 사러 갔더니 딱 2자리만 남았는데 네. 제일 앞자리 하나 뒤에 하나 남은 거예요. 네, 네. 당연히 제일 앞자리를 했고 네. 이날 공연은 좀 비싼 거였는데 네. 14.5유로 2만 원도 안 그래도 합니다. 2만 원이
2만 원이 안 되는 가격이네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제가 맨 앞줄에 앉았고 네. 제 거의 1.5m, 2m도 안 되는데 네. 왜냐하면 여기가 좁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넓지 네. 않죠. 네. 그래서 거기 지휘자와 독창자 사람들이 네. 4명이 다 있었는데 네. 그 너무 가까우니까 지휘자의 근육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다 보이고 제가 딱 45도 각도로 이 사람 표정까지 다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제가 한국에서 공연을 볼 때는 지휘자를 그렇게 가까이 볼 일이 없었죠. 그렇죠. 잘 보이지도 않고. 네. 근데 요 지휘자가 눈에 딱 들어오는데 와, 시선이 이제 이 사람한테만 집중이 되는 거예요. 네네. 주짓수랑 마임 같은 거 배웠는데 어떻게 동작이 저렇게 우아하지? 네네. 그러면서도 또 엄청 커요, 동작이. 네. 그러면서 계속 우는 신용을 하는데 네. 그 눈에서 막 손가락으로 눈물 떨어지는 신용 계속하고 네, 막 네. 꿇어앉아서 기도하는 신용을 하고 네, 네.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네. 막 나 어떡해 뭐 이런 네, 걸 네, 얘기하고 네. 그리고 심장에 손을 얹고 막 슬퍼져라 뭐 제가 보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야, 이게 참, 그 여행의 힘이 참 위대하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게, 미슐랭님께서 그동안 이제 음악을 많이 들어보려고 하셨지만은, 뭐, 늘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표현하듯이 감정이 좀, 메말랐죠? 감정이 좀 무디고 빈약해서 감동이 안 온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진한 감동을 느끼시고 온 것을 제가 페이북에서 느꼈어요. 그때. 이게 현장의 힘이죠. 예, 그리고 현장의 이 현장의 힘은 한국에서 느낄 수 없죠. 왜냐하면 비싸니까. 한국도 잘 찾아보면 괜찮아요. 근데 어쨌든 아무래도 본토에서 네. 그것도 또 이거는 이번에 오케스트라와 합창단까지 있었으니까 대편성이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들도 그러니까 출연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래서 네. 이분이 이제 막 슬퍼져라 하다가 갑자기 그 꿇어앉은 몸에서 막 점프를 하면서 네. 단전에서 힘을 뽑아내서 막 상체를 확 흩트리면 이제 네. 이 지금 무대 네. 위에 있는 사람들이 네. 한 140, 150명 네.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일제히 가장 큰 소리를 완전 압도되는 상상이 거죠. 됩니다. 그럼 합창단 원들이 소리를 뿜어내고 내고 오케스트라도 소리를 빡 내고 네. 빠빠. 네.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아서 네. 저 지휘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하고 찾아보니까 네. 어느 나라 국적일 것 같아요? 헝가리는 아니었죠. 네. 아니겠죠? 네. 그럼 이탈리아? 그렇죠. 네. 이 감정을 이렇게 표현해낼 수 있는 사람이 이탈리아 같지 않습니까? 네, 왠지. 네, 네. 네. 근데 이분이 한국에도 2번이나 와서 네. 푸치니 오페라 2번이나 지휘를 했고 한국에서도 네. 유명한 분이니까 네. 찾아보면 나와요. 이름은 까를로 몬테나로. 네. 제가 여기서 네. 이 까를로 몬테나로 지휘자가 이제 마지막에 인사를 하니까 네. 사람들이 너무 감동을 해서 미친 듯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제가 그 부분만 녹화를 딱 해왔거든요. 현장 녹음을 따오셨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음악 얘기하니까 또 기억이 난 게 제가 헝가리 국립박물관에 갔다가 그냥 네. 별로 몰랐는데 그냥 딱 네. 봤는데 리스트 방이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있죠. 네, 그래서 네, 리스트가 네. 썼던 물건들이 다 있고 네. 그다음에 거기 리스트가 썼던 피아노가 있는데 그게 네. 옛날에 베토벤이 썼던 그렇죠. 네, 네, 네. 너무 재밌는 스토리여서 보니까 네. 베토벤이 쓰던 피아노를 어떤 뭐 중개인이 사가지고 네. 갖고 있다가 리스트를 너무 좋아해서 존경합니다 그렇죠. 하고 또 그걸 드렸다고 네, 네, 하더라고요. 네, 네. 그 헝가리 부다페스트에는 이제 리스트가 살았던 집을 이제 지금 박물관으로 만든 리스트 박물관이 있고 거기도 리스트가 치던 피아노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국립박물관의 방 한 코너를 리스트 이제 방으로 만들어 놨는데 거기 가 보면은 그러니까 베토벤이 치던 피아노가 있죠. 근데 이제 리스트가 그 굉장히 베토벤을 그 개인적으로 흠모했거든요. 그래서 베토벤이 사망을 하니까 베토벤의 유품이었던 피아노를 굉장히 갖고 싶어 한 거예요. 이미 그 욕망이 있었구나. 있었죠. 예, 근데 사실 또 리스트가 젊었을 때 그 리스트의 사진이나 초상화를 보면은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어떤 약간 꽃미남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손은 또 얼마나 길어.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음악은 또 얼마나 또 굉장히 그 이제 그 서정적이고 낭만적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리스트에 여성 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네. 쉽게 말씀드려서 좀 힘 있고 돈 있는 뭐 귀부인이라든지 뭐 백작부인 이런 분들이 많아서 제가 알기로 그 피아노도 그래서 그 어떤 여성 팬이 사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베토벤 피아노를 사줬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거기서 굉장히 좋았던 경험이 거기 앞에 보면 이제 헤드폰이 있거든요. 저 그걸로 들었어요. 네. 그래서 네. 거기서 보면은 그래서 리스트의 그 음악은 좀 매번 바뀔 것 한 같은데. 12개 정도가 있는데 계속 돌아가고 있죠. 네. 네. 그 중에서 보면 이제 리스트의 그 헝가리 광시곡. 저는 그 이게 헝가리를 대표하는 가장 그 헝가리적인 음악이 아닐까.
생각해서 거기서 그걸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여기 가시면 네. 꼭 이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리고 헝가리에서 또 받았던 충격. 네. 예, 다른 나라에 없는 관광 자원이 있었어요. 네.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근데 왜 과외에서 안 알려주셨나요? 과외 선생님. 왠지 좀 이렇게 술은 많이 안 드실 것 같아서 왠지 좀 그렇습니다. 네. 네, 루인바. 네, 루인. 제가 온천은 좋아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온천은 왜 안 얘기하셨어요? 아니 뭐 온천도 그렇게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아니 목소리 점점 잦아든다. 네, 그다음에 팁 투어 설명도 안 해주셨더라고요. 네. 요 세 가지가 뭐냐면 루인바는 그 론리 플래닛에서 저자가 헝가리 하이라이트 하면서 이거는 꼭 해봐라 했던 1번이에요. 네. 부다페스트의 선술집 루인바 아니면 이제 루인펍. 그러니까 폐허가 된 건물 이거를 개조한 거를 그렇죠. 이제 펍으로 만든 데죠. 거기서 유럽 최고의 나이트 라이프를 즐겨보자. 그렇죠. 네. 이렇게 제안한 건데 제가 처음에는 몰랐다가 여기 우연히 갔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큰 건물에 바랑 뭐 이런저런 집이 21개가 또 제가 다 세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밤새 놀 수 있겠더라고요. 그냥 분위기 보면서 슬슬 다니면서 수제 맥주 한잔하고 수다 좀 떨다가 와인 한잔하고 배고프면 햄버거 가서 좀 먹고 그다음에 또 보드카 한 잔 마시다가 춤 좀 추다가 DJ 음악 좀 듣다가 여기 물파이프 담배도 팔아요. 그거 좀 피우다가 시샤. 그리고 벽에 낙서 좀 하다가 포스터 좀 보다가 사진놀이 하다가 이런 건 뭐 진짜 도끼자루 썩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루인이라는 게 영어로 RUIN 그래서 폐허를 뜻하는 거잖아요. 뭐 역사적으로 뭐 로만 루인하면 로마 유적 폐허. 근데 이제 이 공산주의 시절에 이제 그 공장으로 쓰던 건물들은 이제 그동안 폐허로 방치를 했다가 지금은 이제 그걸 술집으로 개조하는데 그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최근에 많이 이제 이런 붐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도시 재생 차원. 근데 루인까지는 아니고 그냥 젠트리피케이션 옛날에 좀 못 살던 동네를 그런 것도 있고 좀 구도심에서 좀 버려진 공장지대 같은 것들을 이런 걸로 개조하는데 그래서 부다페스트가 싸게 그다음에 퀄리티를 높게 먹고 마시고 놀기가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혹시 그거 안 보셨어요? 그 영웅광장에서 비어 바이크라고 해서 봤어요. 여러 명이서 막 그 자전거 페달을 저으면서 앞에 막 맥주 큰 수유통 달고 다니는 거. 그런 것들도 재밌는데 문제는 이제 너무 그게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좀 그렇고 그래서 온천을 해보시니까 어땠습니까? 여기 또 3대 온천이 있는데 그렇죠. 저는 고민하다가 루다스 베스를 갔어요. 루다시 베스. 발음이 그렇군요. 근데 이날 마침 눈이 펑펑 왔고요. 제가 점심으로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을 갔어요. 근데 헝가리 와인이 유명하잖아요. 유명하죠. 그래서 와인 그 6코스에 각각 다 와인을 맞춰 먹었어요. 와인 페어링도 다 하셨군요. 근데 와인 너무 맛있어서 정말 미친 듯이 마셨고 6잔을 다 마시니까 정말 알딸딸했어요. 제가 그렇게까지 많이 마시는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 해질 무렵에 루다시 베스 가가지고 눈을 맞으면서 눈이 많이 왔어요. 야외 온천이 있잖아요. 거기서 부다페스트 이제 막 불이 켜져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야경. 정말 거기 와인에 취해서 이렇게 보면서 눈을 맞으면서 온천 김 팍 올라오고. 옆에서는 외국 애들이 서로 작업하고 있고 여기 남녀 혼탕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신 이제 옷을 완전히 벗는 게 아니라 수영복을 벗고 수영복을 입고 갑자기 저도 마음속에 있는 욕망이. 그렇게 온천. 여기 근데 그 루다시 온천도 역시 터키 지배 시절의 온천이죠. 그렇죠. 헝가리가 그 발칸 반도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오스만 투르크가 빠지지 않듯이 이제 그 모아치 전투라고 하는 이제 그 또 이게 전쟁사 덕후 그러니까 전쟁사 뭐 유럽 중세사 덕후들은 또 좋아하는 곳인데 저도 사실 이 전쟁사 때문에 여기를 한번 가볼까 싶었어요. 지금 근데 구글맵을 찾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냥 평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 전투해지면서 이제 그 160년간 터키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다페스트 시내에 남아있는 이제 터키 유적들이 있죠. 여기는 모스크는 없는데 대신 그때 터키 사람들이 남겨놓은 온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원래 그리고 헝가리가 땅만 파면 온천이 나온대요. 그렇죠. 땅만 파면은.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수온이 그렇게 뜨겁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중탕 가보더라도 온천하면 우리가 이제 목욕탕 물 온도가 보통 39도, 40도 정도거든요. 근데 여기는 물을 희석시켜서 수용을 할 수 있는 온천이라서 물 온도가 25도, 6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
하고는 좀 안 맞죠. 우리는 일본식 온천 그렇죠. 생각하고 몸을 따뜻하게 담글 거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 좀 미지근하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추천 안 했습니다. 아, 네. 네. 블로그 찾아보니까 부다페스트에서만 뭐 일주일 10일 머물면서 3대 온천 맨날 다니는 언니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네, 너무 재밌다면서 막. 왜냐하면 이제 대신 여기는 우리가 온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실 좀 그게 좀 부족해요. 온천을 하고 나서 좀 나와서 이제 또 다른 즐길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온천 여기는 온천 하고 나오면 또 그 주위에 너무나도 또 많은 뭐 음식점과 와인 바와 뭐 베이커리도 있으니까. 있고. 예.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온천도 하면 좋고 네. 그다음에 이제 부다페스트에 굉장히 잘 돼 있는 게 팁 투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청년들이 그 무슨 연합 같은 걸 만들어서 매일 광장에 모여서 그 여러 가지 투어가 있는데 네. 예, 그거를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끝나고 네. 나서 자기가 마음에 들면 뭐 몇 유로씩 마음에 드는 만큼만 주시면 돼요. 네, 네. 그래서 다양한 게 있는데 제가 2개밖에 못 가서 굉장히 아쉬운데 네. 첫날 이제 공산주의 투어를 갔어요. 네. 근데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공산주의랑 네. 여기 사람들이 그 평생을 살면서 실제로 체험했던 공산주의가 네, 다르고 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공산주의 때 얼마나 뻘짓을 많이 했는지 네, 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경험들을 네. 했는지 네. 이 가이드가 친구의 친구 뭐 어머니의 사돈의 팔촌의 얘기까지 다 끌어와서 재밌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가실 거면 예약 안 하셔도 되고 뭐 미리 요금 결제하실 필요도 없고 아침 10시에 가시면은 이게 그 정보가 인터넷에 많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고 10시 반에 나오면 이제 그 부다페스트 프리 워킹 투어도 있어요. 워킹 투어죠, 말 그대로. 네, 전부 다 네, 걸어 네, 다니죠. 네. 네. 그래서 그 겨울인데도 팀당 뭐 20명에서 30명까지나 되고 네. 팀도 4개나 돌아가고 네, 여름에는 정말 어떨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이 투어가 정말 가이드들이 너무 훌륭한 게 네. 부다페스트는 그 관광지 의무 가이드 투어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 네. 국회의사당도 네, 반드시 네. 가이드 따라서만 네. 가야 되고 뭐 벙커 이런 것도 그렇게 가야만 되고 네. 예, 인터넷 예매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막 그 다 클릭을 해서 예약을 하고 그 사람 따라다녀야 되는데 여기는 뭐 예약도 필요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이드 질이 달라요. 그 공무원 가이드들은 정말 재미없고 웅얼웅얼 하다가 그냥 가거든요. 네, 웃지도 네. 않아요. 네, 근데 네. 이 팁 투어 가이드들은 팁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본주의 가이드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5분에 한 번씩 빵빵빵 터지고요. 네. 너무 재미있고 네, 네. 아 진짜 감동의 감동. 아, 역시. 네. 왜냐하면 이 동유럽이 이제 지금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에서 이제 그 벗어난 지가 한 30년 다 돼가지만 아직도 그 정치나 이제 공무원 조직은 굉장히 관료적이에요. 그건 뭐 공무원 조직은 사실은 전 세계 어디나 좀 관료적인 거 사실이지만 그래서 뭐 굉장히 이제 근데 팁 투어는 정말 자기가 해서 팁으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정말 그 노력을 많이 하겠죠. 막. 네. 네. 그런데 저는 팁 투어는 안 했는데 그 전에 제가 해보고 싶었던 이제 워킹 투어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부다페스트에서 아르누보 투어가 있었어요. 제가 갔을 때는 없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무료 팁 투어가 아니라 이제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러니까 부다페스트 시내에 보면은 굉장히 그 건물 스타일이 특히 페스트 쪽에 보면은 그 아르누보 그러니까 아트 뉴 그쵸. 예. 네. 그러니까 1800년대 한 그때에 이제 그 나온 그 그때 당시 건축물들이 그 굉장히 아름다운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나가다 보면 많이 보이는데 곳곳에서 그런데 혹시나 싶어서 찾아보니까 아르누보 워킹 투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저는 누구 따라다니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코스만 딱 봐놓고 네. 그래서 코스만 딱 찍어서 제가 혼자서 다 찾아서 아이고. 그냥 다녔습니다. 물론 거기서 이제 전문 가이드 설명을 들으면 더 좋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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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여기서 꼭 해야 될 게 네. 와인을 마시는 건데 네. 얼마 전에 라스트라다님이 저한테 토카이 와인으로 만든 크림을 주셨지 않습니까? 얼굴에 바르셨죠. 네, 너무 좋더라고. 다 썼어요 이미. 얼마 전에 또 토카이 와인도 마시지 않았습니까? 아 그러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파이 선생님. 그러니까 제가 물심양면으로 네, 제가 그 미슐랭님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여기 구시가지에 정말 유명한 네. 성 이슈트반 대성당 앞에 보면 네. 그 헐리우드 스타일 거리처럼 바닥에 무슨 각 사람 이름이 새겨진 그런 네, 네. 동판 같은 게 네. 있는데 거기 앞에서 우리 가이드가 딱 서더니 이 사람 누구게? 이렇게 물어본 네, 거예요. 네. 그 성당이 바로 딱 앞에 있는 정말 네, 좋은 네, 자리였어요.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뭐 무슨 대단한 정치가냐 뭐냐 했더니 네. 아니다.
헝가리 사람들은 술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네. 여기 헝가리 그 와인 대회에서 상 받은 사람 와인 메이커다 이 사람이. 야, 저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저도 이거는 정말 현지인 팁 투어만 알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도 부다페스트를 정말 오래 거의 계셨죠. 오래 가고 정말 수십 회 이상 가고 또 거기서 계속 투어를 진행하면서도 이 이야기는 제가 이번에 미슐랭님한테 처음 들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헝가리는 제가 볼 때 정말 이번 여행에서 제일 좋은 나라였고요. 네. 일주일도 부족하고 10일 네. 계셔도 돼요. 네. 네. 제가 지방도 못 갔는데 지방도 네. 그렇게 볼 때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미슐랭님 처음에 이제 그 발칸 여행 계획 짤 때 부다페스트를 2박 잡아 놓으셨길래 제가 2박으로는 모자란다. 제가 그래서 4박 최소한 4박을 해라 해서 4박을 하셨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과외 선생님. 그레이십니까? 네, 그레이. 네. 네. 자, 그래서 헝가리를 보고 폴란드로 넘어갔어요. 네. 근데 폴란드도 제가 뭐 바르샤바는 당연히 가야 되지 않겠냐, 수도니까. 네. 그랬는데 과외 선생님께서 아유, 다 치우고 네. 크라쿠프만 오래 있어라. 네, 그렇죠. 네. 네. 크라쿠프를 그래서 찾아보니까 네. 관광 자원이 크게 세 개 있더라고요. 그렇죠. 첫 번째는 구시가지인데 그렇죠. 네. 이게 유럽에서 구시가지가 가장 잘 남아 있는 곳 중에 하나죠. 그렇죠. 네. 직물회관이라는 그 시장 건물이 있죠. 네. 네, 너무 90, 예쁘고 네. 그 직물회관이 중세 상인들이 활약한 그렇죠. 시장이 네, 네. 남아 있는데 지금도 시장 비슷하게 쓰이고 그렇죠. 있고. 우리 그 서울의 광장시장처럼 그러니까 중세 그 길드 상인들이 이제 안에서 거래를 하던 그 건물 한 300년 정도 된 그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지하에 네. 그 유적이 잘 남아 있어서 박물관으로 해놨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요 박물관이 너무 그 첨단 기법을 이용해서 잘 만들어놔서 제가 네. 2시간 넘게 있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여기 꼭 보시고요. 그 네. 구시가지 광장 중심에 있는 또 성당, 성모승천 대성당. 네. 여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크라코프 구시가지가 이제 그 성이 바벨성이잖아요. 네, 바벨성이고 앞에 흐르는 강이 이제 비수화 강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네. 그래서 위에 그 바벨 아마 그 성당이 위쪽 바벨 성당에 있었던 것 같은데. 요 성당은 또 구시가 있습니까? 직물회관 옆에 있어요. 네. 예. 거기도 맞습니다. 네네. 그 성당이 있네요. 위에도 성당이 있고 어쨌든 성과 구시가가 다 이쁘고 직물회관도 아름답고. 네. 네. 그래서 성모승천 성당에 들어갔는데 네. 딱 들어갔는데 2층 성가대석에서 네.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합창단 연습. 네. 제가 그래서 그거를 녹음을 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네. 제가 그래서 여기에 사박하면서 맨날 갔거든요. 이 성당 네. 너무 예뻐서. 네. 그 안에 보면 그림과 장식이 정말 눈을 뗄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공간도 너무 압도적이고. 그래서 제가 맨날 갔는데 맨날 합창단 연습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녹음을 했는데 여러분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네. 여기 이제 가서 음악이 너무 네. 좋으니까 제가 네. 1시간씩 앉아 있었는데 네. 근데 유럽의 성당은 또 쇼킹합니다. 난방을 안 해요. 난방을 할 수가 없죠. 너무 왜냐면 크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난방이 없었잖아요. 그쵸. 네네. 근데 이때 또 영하 16도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1시간 앉아 있는데 계속 네. 덜덜덜덜 떨다가 속병까지 들었어요. 영혼은 그 감동을 받으셨는데 네. 속이 골병이 드셨군요. 이제 네. 마음은 부해졌는데 네. 몸이 참 가난해졌어요. 예. 그리고 구시가지에서 이제 20분 정도 걸어가면 유대인 네. 지구가 나오는데 네. 유럽의 도시 곳곳에 유대인 지구가 있잖아요. 네, 뭐 로마도 있고 부다페스트도 네, 네, 있고. 네. 근데 여기가 좀 뭐랄까 더 잘 돼 있는 게 네. 그 쉰들러의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쉰들러 리스트. 네, 네. 모르겠는데 네. 거기가 그 영화가 실화였고 네. 그 무대가 되는 쉰들러의 공장이 여기 있는 네, 거죠. 네. 근데 여기 가려고 했는데 아침에 영하 16도에 폭설이 막 내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버 택시를 불러서 갔는데 네. 제 숙소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10몇 분이 걸렸는데 네. 택시비가 너무 싸서 네, 2유로밖에 안 나왔어요. 우버 그렇죠. 네. 예, 예. 네. 그래서 쉰들러의 공장도 너무 잘 만들어 놔서 제가 2시간 넘게 봤어요. 네. 막 설명 제가 영어로 읽는 거 귀찮아하는데 막 빨려들게 잘 써놨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유대인 학살했던 그런 게 지금 다크 투어리즘 문화재가 네, 되어 네. 있어서 몇 군데를 네. 갔는데 네. 참 역사의 또 아이러니가 이 유대인 지구가 항상 어느 도시에서든지 제일 힙한 데예요. 그렇죠. 맛있는 것도 많고 네, 네. 건물도 재미있고. 네. 예, 예. 그렇죠. 제가 다녀본 유럽 도시들 중에서도 항상 그 유대인 지구, 그러니까 영어로 주이시 쿼터가 가보면은 이제 굉장히 그런 곳이죠. 지금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어쨌든 뭐니 해도 예전에 유대인들은 항상 그 경제적으로 좀 여유롭고 돈이 많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금융업을 많이 했으니까. 그렇죠. 금융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흔히 말하는 그 도시에서 좀 좋은 곳에서 모여 살아서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짐작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소금광산도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데 네. 여기도 라스트라다님 말씀하셔가지고 근데 왜 이거 안 알려주셨어요? 왜요? 예약하고 가라. 아니 그때는 이야기 없었다니까요. 제가 갈 때는. 소금광산도? 네. 그래서 이제 소금광산 가서 우와 완전 감동받았고 네.
그다음에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못 갔어요. 제가 네. 거기 가서 예약을 했는데 여행사에서 뭐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네. 아직까지 환불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메일을 보냈는데. 네. 소금 광산은 사실 유럽에 여기만 폴란드 크라코프만 있는 게 아니라 유럽에 몇 곳 있어요. 뭐 오스트리아 그 살츠부르크 할슈타트에도 있고 한데 이 이제 폴란드의 소금 광산은 뭐가 압권이냐면은 내부에 들어가면 소금으로 그러니까 암염으로 조각을 만들어 놓잖아요. 진짜 사람들이 다 완전 압도당해요. 너무 그렇죠. 멋있는 조각상, 대형 조각상, 네. 뭐 멋있는 방들을 다 소금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소금으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그 이제 투어를 하다 보면은 그 광산 내부의 기행도를 막 걷다가 투어하면은 마지막에 큰 홀이 나오면서 소금으로 깎아서 만든 성당이 나오잖아요. 네. 저는 거기서 굉장히 좀 엄숙한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정말 그때 그 광부들이 얼마나 그 힘들었으면은 이 지하에서 그리고 그때 광부들은 또 얼마나 안전에 대해서 또 뱃사람처럼 굉장히 그 좀 자기의 그 안전을 지켜주세요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인간이 깎았을까 생각하면 좀 엄숙해지더라고요. 마지막에 보는 소금 암염을 깎아서 만든 성당. 근데 그거는 유럽에 많이 있는 소금 광산에서도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감동 좀 받으셨습니까? 저 완전 감동받았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동유럽 발칸 제 실전 후기 3부작을 했었는데 과외편을 이제 마감을 하면서 마감하기 전에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네. 그 크라코프 직물회관에서 제가 예전에 추억이 있어요. 처음 갔을 때니까 거의 20년 전인데 그 폴란드 이제 노인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 민속 의상을 입고 민속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가 굉장히 어디서 많이 들어본 노래인 거예요. 무슨 얘기가 나올까? 예. 그래서 저 노래가 뭐지? 막 한참 그 멜로디를 따라 부르다 보니까 저게 우리나라 노래인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또 한국에 와서 나중에 검색을 해보니까 그게 우리나라 노래가 아니라 폴란드 노래인 거예요. 근데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부분 또 아는 노래가 있습니다. 무슨 노래예요? 아가씨들아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전 모르는데. 산새들이 노래한다 숲을 속에서 랄라. 요거까지 하면 보통 랄라가 나오는데 요 노래가 세대가 다른가 봐요. 예. 이 노래가 알고 보니까 폴란드 노래였습니다. 제가 그때 크라코프에서 알게 됐어요. 네. 네, 그 얘기 하시려고. 네, 이제 진짜 재밌잖아요. 마감을. 네. 제가 볼 때 갔다 와서 보니까 이 과외 3부작에서 라스트라다 님이 과외 중에서 가장 그레이스를 받을 부분이 어디실 것 같으세요? 뭐 전부 아닙니까? 네, 제가 그렇게 막 구박을 했는데 저는 부다페스트 과외랑 크라코프 과외가 정말 유용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덕분에 공연도 받고 그렇죠. 그리고 일정을 제가 2박만 하려고 했던 거 4박으로 고쳐주신 게 제일 그레이트. 박수 짝짝짝이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제가 이제 미슐랭 닉네임을 가졌으니까. 제가 지어드렸잖아요. 미슐랭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열나라나 갔으니까 미슐랭답게 나라의 별을 감히 매겨보자면. 또 미슐랭님 이렇게 분류를 좋아하시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애청자분들께서 여기 가실 때 좀.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과 자원이 무제한이면 다 가서 그냥 즐겁게 노시면 되는데 그래도 가성비 좋게 짜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별 제도가 좋은 게 무난히 보더라도 처음에 딱 보고 그냥 별 하나, 두 개, 별 세 개. 그래서 이번에 별 몇 개가 최고인가요? 별 세 개가 있습니다. 미슐랭이 별 세 개까지 있죠. 원래 미슐랭 식당은. 여기는 이 나라만 보기 위해서 반드시 이 유럽을 가도 되는 정말 좋은 나라 어디겠어요? 뭐 이번에 가신 데 중에서는 헝가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헝가리는 실제로 그 음식 식당 별매기는 미슐랭 가이드북도 들어와 있는데 헝가리는 아쉽게도 원스타가 최고예요. 투스타, 쓰리스타는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헝가리 자체는 이 나라 자체는 정말 쓰리스타를 받아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뭐 터키도 당연히 쓰리스타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스타. 폴란드. 원스타는 그다음에 어느 나라일까요? 원스타는 세르비아. 그럼 나머지 나라들은 뭐예요? 그냥 등재급. 빅구르망? 그렇죠. 왜냐하면 가성비가 좋으니까. 그 스타는 아닌데, 그 맛있는 집, 그러니까 빅구르망 정도. 그리고 등재 아예 안 시켜줄 나라들도 있어요. 그냥 안 가셔도 됩니다. 불가리아, 코소보.
마케도냐. 제가 좋아했던 나라들이네요. 아니, 네. 자, 이제 스티핏 드리겠습니다. 네. 라스트라다님 너무 맥주와 커피 가격에 집착을 하셔서 보통 사람들은 좀 안 가셔도 될 곳을 너무 좋게 얘기하신 경향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맥주와 커피 가격뿐만 아니라 저는 좀 그 개인적으로 취향이 좀 그 덜 개발된 것을 좀 좋아해요. 아마 그래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라스트라다님은 뭐 간만 싸면 많이 잘 드시는데 저는 비싸도 맛있어야 먹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취향이 달랐고요. 미슐랭이시니까. 네. 그리고 이 동네들이 그 오스만 터키 영향을 받아가지고 정말 오스만 그쪽은 고기랑 빵을 먹잖아요. 그렇죠. 피타와 이제 케밥을 먹죠. 네. 고기를 빵으로 싸 먹든가. 그렇죠. 고기를 빵 위에 올려 먹든가. 그렇죠. 그 고기를 빵 안에 하죠. 넣어 먹든가. 이런 게 너무 지겹고 막 속도 아프고 그래서 네. 저는 이 동네 음식은 별로였어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그 헝가리랑 폴란드 오니까 미슐랭 원스타급까지 있어가지고 되게 잘 먹었죠. 근데 그 전에는 좀 별로였어요.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의문을 갖게 됐었는데 한 가지는 그 사회과학의 시조 중에 한 명이 막스 베버잖아요. 그렇죠. 요 사람의 역작 그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그렇죠. 여기 보면은 무엇이 서유럽에서만 자본주의를 발달시켰나. 이게 핵심 질문인데 저는 이번에 이런 핵심 질문을 갖게 됐어요. 무엇이 한중일 사람들이 음식을 그렇게 구워 먹고 삶아 먹고 지져 먹고 이렇게 만들었나. 왜냐하면 저기는 빵이랑 고기만 계속 먹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식재료가 다양하구나. 왜 이 나라들은 이럴까. 그런 의문을 갖게 됐었죠. 그래서 결론은? 이제 앞으로 열심히 연구하겠다. 앞으로 연구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스튜핏 진짜 하나 드리고 싶어요. 러시아어까지 배우고 가라고 하셨던 거. 저번에도 제가 구박을 했는데 청취자 중에 그렇게 하실 분 없습니다. 그냥 구글 번역기 돌리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러시아 알파벳은 외우고 가면 좋아요. 언제 외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나라를 가면은 항상 그 나라를 빨리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첫째 역사를 보고 그다음에 언어인데 아니 당장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서구 문명 국가에 갔는데 로마 알파벳 ABCD를 못 읽고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얼마나 답답하고 모든 게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키릴 문자를 읽고 그러니까 그 러시아 알파벳 키릴 알파벳을 알고 나면은 그쪽 문화권에 가면 다 읽을 수 있으면 또 굉장히 뜻을 몰라도 굉장히 좋아요. 읽을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언제? 저는 항상 투자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쉬웠던 점 하나. 그 과외하실 때 집시 음악 좀 더 알려주셨으면 제가 가서 집시 음악을 좀 더 즐길 수 있었을 텐데 가야 될 꼭 먼저 듣고 가야 될 음악, 영화 이런 걸 추천을 안 해주셔가지고 아쉬웠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편에. 그거를 이제 그것까지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막 시간이 너무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편에는 뭐 아예 또 우리 그 월드뮤직 전문가 우리 스페인 편에도 출연하셨던 황우창 선생님, 황우창님을 한번 모시고 또 발칸 집시 음악에 대해서 따로 한번 과외 속성 과외를 한번 받는 게 어떻겠습니까? 번외편으로 집시 음악 과외를 한번 받아보죠. 이번 방송 어떻게 들으셨는지 여러분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이번에도 즐겁게 들으셨으면은 저희 오디오 클립에서 이제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 해주시고. 그다음에 댓글 요즘 댓글 많이 남겨주시더라고요. 댓글 남겨주시면은 폴란드 말로 감사합니다는 징꾸엠입니다. 징꾸엠? 징꾸엠. 징꾸엠.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징꾸엠. You chase her and miss her till one day you find her waiting there by your side. This is